네, 우리 끝내주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AI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정수 박사 모시고 그 이야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먼저 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네, 트럼프 오늘 대통령하고-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도지가 한 일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거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거기에는 이 에너지에 관련된 거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도 좋지 않은 법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선은 지금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했을 경우에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도지가 그래도 그 늘어나는 채무를 막으려고 했었던 건데 도지의 노력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게 좀 어제 사실은 직설적으로 좀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앞으로 원래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도지에서 1년에 150일밖에 일 못하거든요. 특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근직이 지금, 아니죠. 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일을 일을 넘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은 이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건데 내년에도 안 하겠다. 내년에도 안 하겠다. 내년에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일은 이걸로 이제 인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조금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속보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야, 큰 뉴스인데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등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그 테슬라 이야기도 이어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AI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더코어 에디터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거기 이메일 제가 계속 네.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구글이 이번에 했던 개발자 행사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건가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지난주에 있었던 I/O 행사에서 BO3라든지 동영상이 막 이제 소리까지 나오고 막 하면서 구글 대단하다. 뭐 모델도 제미나이 2.5 프로도 내놓고 뭐 모델도 대단하는데 여러분은 그거는 좀 전체 드러나는 모습만 보시는 거고요. 그 밑에 흐르는 흐름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가 구글이 AI 모드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AI 모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검색을 지금 하면 여러분들도 한국도 작년 12월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그 AI 개요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AI 오버비스라고 해서 지식인처럼 AI가 답변을 우선 해주고 맞아요. 그 밑에 링크가 전통적으로 쭉 나오거든요. AI 모드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AI가 답변만 합니다. 링크가 없어지는 건가요? 링크가 밑에 링크가 싹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챗GPT나 퍼플렉시티에 물었을 때 이게 답 나오는 UI 있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구글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채팅하듯이 이제 물어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링크 옆에다가 광고로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구글이 그렇지 맞아. 전체 매출에서 알파벳의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것이 75%. 그 중에서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게 55%예요. 근데 여기에서 AI 모드에서도 물론 광고를 테스트를 해봤겠죠. 어느 정도 벌 수는 있겠다라고. 근데 이게 지금하고 똑같이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또 알려주는 구글의 내부 경영자 회의가 법원에 또 공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알파벳이 독과점 문제로 반독점 소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 애플도 나와서 뭐 요즘 구글 검색 많이 안 쓴다,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구글 주가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법원에서 제출했던 작년 10월에 최고 경영진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구글이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 전통적인 검색은 계속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전통적인 검색의 트래픽이 제미나이 우리가 만든 제미나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 전통적인 검색 트래픽이 챗GPT로 다 빠져나간다. 근데 최악은 3번이다. 그렇겠죠. 1번은 당연히. 희망사항이지만 불가능하다. 그럼 2번 가자. 이것이 제미나이 본인들의 AI로 빠져나가게 하자라고 작년 10월에 결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 검색에서 우리 다른 서비스로 빠져나가게 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잖아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를 이거를 웬만한 기업이 못 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례를 들으셨지만 코닥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안 갔잖아요. 왜? 필름을 못 팔게 되니까. 맞아. 이걸 안 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한국의 영창 피아노 뭐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의 스타인웨이도 인수하고 막. 왜? 모든 국민들이 집안에 영재나 하시고 다 피아노 하나씩 샀잖아요. 그런데 뭘 안 갔습니까? 전자 피아노를 안 갔어요.
그럼 대림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다 장악하고 있고 배달에 할 때 다 쓰고 있지만 전기 오토바이를 안 가는 거예요. 글로 옮기면 기존에 팔던 걸 못 팔게 뭘 되니까. 파게 되니까요.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잠식 효과 때 자기 잠식 효과 때문에 안 가는 건데 구글의 경영진이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혁신에 있어서 자기 혁신을 한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네이버도 AI 오버뷰, 브리핑이라는 거를 네이버 검색을 도입을 했지만 여러분 쉽게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입을 했는데도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전면을 안 시킨 거거든요. 몰랐는데요? 검색할 때 나오나요? 네, 나와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라고 치시면 AI 브리핑이 나옵니다. 근데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이라고 치면 전통적인 또 그래요? 아주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혁신을 전면화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다판의 변화입니다. 지금 오픈 AI로 SNS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오픈 AI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쇼핑도 하겠다 그래서 인스타카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큰 이커머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대표도 지금 오픈 AI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결제까지 되는 쇼핑 서비스도 시작을 했어요. 검색하면. 한국도 여러분 오픈 AI 챗GPT에게 이제 무료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물어보면은 뭐 나 선물 사고 싶은데 향수 선물 조카 뭐 대학 졸업 선물로 사고 싶은데 그러면 쭉 추천되지만 링크도 나옵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다 나와서 물건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쇼핑도 한국에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오픈 AI는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 기업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야 되고요. 유료 구독자만 뭐 한국이 뭐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료 구독자만 잡아서는 3천억에 대한 기업 평가가 방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3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스페이스 X가 지금 3,800억 달러고요. 메타가 상장한 다음에 3천억 달러까지 가는데 1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돈이거든요. 정말 큰 돈이네요. 네, 이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도 거의 뭐 400조잖아요. 400조.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700조 원인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지금 기업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료 사용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지금 여러분 과거에 작년은 어땠냐면 유료 사용자가 최고급 모델을 쓰고 무료 사용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모델을 썼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뭘로 바뀌었냐면 무료 사용자도 오픈 AI 이야기로 넘어간 거죠. 네. 최고급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도. 그래서 사실은 모두의 AI는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도 지금 요번에 프로를 공개했는데 프로 서비스도 무료 사용자에게 써주게 하고 있어요. 제미나이 프로? 네. 그 무료로 지금 무료 사용자 물론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수 제한이. 개수 제한인데 이거를 점점 풀겠죠. 여기에서 광고 수익을 얻고 여기서 쇼핑 수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최고급 사양을 무료 사용자도 쓰게 주겠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픈 AI 챗GPT는 로그인을 안 해도 검색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것에는 이들이 대중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오픈 AI 우리나라 법인 그 사무소 연다면서요. 네. 그렇게 글로벌로 확장하는 거하고 그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중 서비스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국의 여러분 4월 달 통계로 오픈 AI를 쓰고 있는 무료 사용자가 1,7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요? 네. 엄청 많네. 엄청 많습니다. 유료 사용자도 많지만 지금 지브리 열풍이 일면서 다들 다른 데 가서 쓰지 않고 오픈 AI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어봤더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브리 푸사. 네, 카톡 프로필 사진 다 바꾸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브리 푸사 때문에 이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오픈 AI를 쓰면서 1,700만 명이 여러분 4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올 여름을 지나면요 2천만 명 가는 거는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700만 명.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3분의 그렇죠. 1이라니. 성인들은 다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대중 서비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광고도 갖고 와야 되죠. 쇼핑도 연결해야죠. 이러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료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무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오픈 AI가 이제는 특별하게 개발자라든지 뭔가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AI 서비스. 여기 구글 제미나이도 우리도 오픈 AI 다 뺏기지 하지 않겠다. 제미나이도 그래서 라이브 기능이라고 있어요. 제미나이의 라이브 기능 뭐냐면 음성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질문하고 원래 유료 회원만 가능했거든요.
이제 무료 회원도 여러분 AI한테 내가 질문하면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말로 질문하면 음성으로 답변하는 거. 앱에서도 과거에 여러분 그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여러분 무료 사용자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네. 검색하면 나오죠. 네네. 그리고 앱을 깔면은요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오픈 AI보다 앞서간 건 거기다가 눈까지 줬어요. 카메라까지. 그래서 카메라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카메라는 아니고요. 곧 카메라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카메라라는 게 뭐죠? AI AI에게 지금도 앞에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뭐 같아?라고 하면은 다 답을 해줘요. 네네. 예를 들자면 거기서는 이제 여행 갔을 때 이 메뉴를 보면서 프랑스어로 돼 있는 이 메뉴 보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가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하지만 또는 눈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키고 가면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맨 밑 앞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걸을 때 조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났다 만약에 한강변에서 그러면 재민아에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여기 고장 난 거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찾아주고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것을 무료 사용자에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하나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영상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멀티모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더 진화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AI 쓴다는 건 여러분들 챗GPT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언어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BO3 같은 경우 소리가 들어가서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소라같이 소리도 만들어주고 뭐 입도 더빙해주고 뭐 랩도 하고 뭐 난리가 나죠. 여러분 총알 날아가는 소리, 얼음 떨어지는 소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소리를 넣다라는 것도 이번에 라이브 인다라는 건요. 그 중력의 법칙과 원근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언어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언어 그러니까 모델인데 말을 하면 말을 이으면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산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디퓨전 모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볼 때는 언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감은 언어 모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 AI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거네요. 네,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 AI라고 하면 로봇이나 이렇게 그런 친구들 쓰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삼천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공간에 대한 이해구나. 그렇죠. 물건은 이렇게 하면은 떨어진다. 큰 저쯤에 있는 산이 보이면 저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많이 보면. 그리고 저기 가려면 한 2시간은 걸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소리가 온다는 건 뭡니까? 큰 물체가 여기 막 다가오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저를 지나가면은 소리가 작아지고 이런 물리 세계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동시에 함으로써 이 부분이 지금 결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2024년에는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2022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무슨 말을 하면 얘가 답을 해주네. 이거 가지고 놀랐던 거잖아요. 근데 점점 발달하면서 그걸 뭐 수학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면 답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이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생활을 실제 음성을 들려주고 실제 공간을 보여주면 얘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렇죠. 아웃풋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웃풋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BO3가 나오는 거고 영화를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3D 공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실제 3차원적인 공간을 이해해서 만드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진전이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영상 그거 봤어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쓰레기 거. 버리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연습을 시켰냐면 앞에 그 핸디캡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특수한 모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요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까지요? 네, 쓰레받기 하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손에다가 무슨 걸 센서를 낍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면은 로봇이 그 센서가 정보로 전환돼서 로봇에게 전달되면서 로봇이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거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거는 FSD를 써서 AI를 많이 쓰지만 이렇게 사람의 그 조그만 손놀림은 다 사람이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언제 다 해줘요. 아무리 뭐 100명이 달려들어서 하더라도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코 파는 거는 AI가 나중에 제어 못할 걸?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것이 머리 있었죠. 감는 거 이런 거 못 할 걸? 그렇죠. 그렇죠. 머리 감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제가 그 앞에서 해줘야 얘가 머리 감을 때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 센서가 힘도 느끼거든요. 네. 아, 이런 부분들을 느껴서 이 친구가 학습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월드 모델, 피지컬 AI, 물리 AI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요번에 테슬라가 구현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구현하면 이게 빨리 되냐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보고도 얘가 영상은 여러분 2차원이죠. 그렇죠. 영상은 2차원인데 이 안에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산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실제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거야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린 3차원 공간을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비교를 해서 2차원 영상을 보더라도 저기 그런 느낌일 거야. 그렇죠.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근데 로봇은 아직 그걸 몰랐는데 요번에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밝혔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1인칭 시점으로 찍은 영상에 관해서는 똑같이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찍은 카메라가 영상. 나의 눈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찍었다라는 거죠. 아, 네네네. 이렇게 찍은 거는 이제는 스스로가 영상만 봐도 3D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2D의 영상을 봐도. 그리고 이제 넥스트 과제가 올해 안에 그거를 테슬라는 목표로 삼고 있어요. 3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것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유튜브의 데이터는 무한정으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컴퓨팅 파워만 연결해주면 어마어마하게 24시간 컴퓨팅의 개수에 따라서 컴퓨터의 뭐 예를 들면 이런 파워가 진짜 엄청나게 크다라면 몇 달 만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로봇이 다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를 넘는 텀블링하는 로봇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과거 같으면 텀블링을 사람이 센서를 맡기고 막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로봇이 그 행동을 재현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텀블링하는 영상만 쫙 학습시켜도 걔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만 보고도 학습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목표다. 아, 근데 그거를 이뤄낸 거예요. 네. 근데 물론 100% 이뤄낸 게 아니라 반쯤 간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컴퓨팅 파워 즉 엔비디아의 GPU만 있으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2025년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중 서비스로 가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전문가들 서비스가 아니라 대중 서비스로서 저희 어머니도 80대신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1,700만 명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검색 서비스를 자기 잠식 효과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있는 걸 죽입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가 SNS를 하면은 D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와 함께 그렇죠. DM을 네. 함께 하면은 카카오톡 쓰는 거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아, 그게 영향이 바로 올 수가 있겠네요. 바로 올 수가 있죠. 네이버 검색에도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자기 것만으로는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네. 남의 떡을 뺏어와야 되고 남의 네. 빵을 뺏어와야 되고 남의 땅을 뺏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감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언어 모델하고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진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아, 야, 이거 좀 무서운데요? 진짜 아까 그 자전거 고치는 사례 예. 얘기하신 걸로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고치고 싶은데 나는 고칠 줄 모른다고 지금은 유튜브 영상 여러 개를 보면서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해보잖아요. 그러다 자전거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한 대 있다고 하면 얘한테 그 자전거 고치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네. 얘가 자전거 고치는 로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무섭다. 고칠 수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한 저기 1,000시간을 봐요. 그럼 그때부터 얘는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앞당겨졌다. 그렇죠. 앞당겨진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으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면은 아니겠지만 2024년하고 2025년은 명확하게 AI 발전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산업의 질서라든지 사회 질서가 큰 변동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마지막으로요. 네. 기업들한테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궁금한데 아까 처음에 구글 말씀 주셨잖아요. 네. 구글이 사실 유튜브도 갖고 있잖아요. 그 네. 학습 데이터는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네. 거고 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네. 지금 뭐 새로운 모델로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픈 AI는 또 대중화시키고 있고
네. 그러면 이 세 업체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글이 데이터 많으니까 구글한테 좀 유리한가요? 아니요, 데이터 만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구글도 본인이 못 막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저작권 논쟁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학습할 때 썼다. 네. 아이들도 유튜브 보면서 학습한다. 로봇도 학습권이 있다. 아직 이 학습권과 저작권은 여러분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공정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 이거는 재판 중이고 어떠한 지금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글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유튜브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는 약관 위반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자기네들도 유튜브 다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오픈 AI는 위스퍼라는 솔루션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말들을 정말 100% 똑같이 텍스트로 만드는 거. 그러면 그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이걸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오픈 AI도 유튜브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네. 이제 테슬라에서는 우리 오픈 AI 유튜브에 있는 영상 가지고 우리 로봇 학습 시킬래. 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채널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배우겠다는데 중국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어떻게 가공해서 학습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물론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거 중요하죠. 데이터가 부족해지는 여러분 유튜브에도 엄청난 데이터가 있고요.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많습니다. 여러분 챗GPT 한국어 잘하잖아요. 한국어 데이터는요 0.03%예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모든 언어 데이터 중에서 네. 아. 0.03%만 가지고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가 많아야 데이터가 많아야 AI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거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별적인 경쟁력 같은 게 없네. 언어 장벽이 없네. 언어 장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챗GPT에다가 이미지도 그려주는데 이미지에다가 있는 한국말 그리고 웹툰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한국말 대사 이렇게 적어줘. 바꿔줘. 그러면 다 바꿔준단 말이에요. 작년엔 못했어요. 점점 이런 부분들이 국경을 없애는 거고 이번에 구글이 시연했던 게 뭐예요? 실시간으로 한쪽에서는 영어를 얘기하는데 우리 줌 같은 거죠. 구글에서 미트라고 해서 미트. 네. 예, 줌이라는 똑같은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어를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스페인어로 나와요. 야. 저 사람은 스페인어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영어로 그냥 들려요. 그러면은 데이터나 뭐 플랫폼 쪽에 이점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테슬라처럼 이렇게 로봇에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로봇 시대에는 AI, 피지컬 AI 시대죠. 네. 그때는 제일 유리한 건가요? 유리하기도 하고요. 구글도 유리한 것이 뭐냐면요. 이미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 자기 AI를 계속 밀어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서비스 안에. 그렇죠. 오픈 AI가 급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밀어일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다 집어입으면 되고 네. 페이스북에 집어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픈AI는 집어넣는 데가 없으니까 테슬라도 자동차에 집어넣는 게 뭐 자동차에도 집어있고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면 되는 건데 오픈AI 입장에서는 대중 서비스로 가려면 자기의 이용자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 똑같은 고성능 서비스를 무료 이용자들에게 횟수를 제한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불이라는 이런 논쟁을 일으키면서도 마케팅을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요 오픈AI 광고 엄청나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걸 집어일 수 있는 기존 이걸 학술적으로는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깔려 있는 기초. 이용자 기초가 규모가 큰 곳일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서비스 한다라면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가 유리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집어여서 자신들의 서비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 업체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 너무 청산 뉴스를 해주셨는데 얘기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네, 엄청난 변화가 얘기네요. 생길 겁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